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될 거냐.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볼게요. 간단하게 제 소개. 제 이름이 한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편하게 립쌤이라고 하시면 돼요. 편하게, 보이는 학생들. 한립이라고 하면, 립쌤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편하게, 그래요. 리바 이렇게만 안 부르시면 괜찮아요. 그렇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편하게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그 제가 그 강의는 여기 온 지 한 6년 넘은 것 같은데 여기 6년 넘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는 강남이랑 종로에서 계속 강의했었어요. 여기 마지막에는 강남 해커스라는 알고 있지? 해커스라는 어학원을 알고 있나요? 어쨌든 그 어학원에서 꽤 오래 일하다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하시면 제가 서울에서도 계속 강의해 봤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몇몇 명씩 그러니까 그 강의해 봤는데 열심히 하면 같이 올라요. 학생들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열심히. 저 혼자 막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점수가 오르면 그죠. 좋을 텐데 저 혼자만 열심히 해서 안 되고 학생들도 같이 열심히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준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되고, 저는 대학교는 미국에서 나왔어요. 가끔 미국에 있었던 일 같은 거 농담으로 막 해드리긴 할 텐데, 근데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토익을 28번 정도 만점 나온 적 있어요, 연속으로. 그래서 믿고 열심히 하시면 괜찮아요. 영어는 오래 했으니까, 토스도 만점이었어요. 막 오픽도 만점이에요. 막 이렇게 재수없게 자랑 계속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시험만 잘 봐요. 시험 잘 봐요. 시험 잘 보는 편이에요. 막 외우는 거, 막 이런 것들 좀 하는 편이어가지고, 시험류들은 잘 봐요. 네. 학생들도 그래서 그런 유들로 좀 잘 보게 이렇게 제가 유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정확히 몰라도 문제는 맞출 수 있게 해드리는 경우가 제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막 영어를 엄청 잘하기보다 토익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근데 대신 최소한으로 제가 유령 같은 걸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학생들 혼자서 단어랑 막 이런 거를 좀 열심히 해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추우면 얘기하세요. 지금 오전이고 막 날씨가 흐려가지고 좀 약간 뒤에 에어컨을 2개 다 켜져 있는데 하나를 끄면 약간 괜찮아질 수도 있어서 일단 추우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이따가 끄고 그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어쨌든 다시 열심히 해봐요. 그리고 이제 질문 없으시죠? 지금 뭐 첫날이라서 저한테 막 질문이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될 텐데 교재는 그러면 수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텐데 교재 이렇게 3권이 있잖아요. 이 3권으로 이렇게 나가게 될 텐데 이 3권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 2권을 안 쓰고 오늘은 얘만 쓸 거예요. 오늘은 얘만 쓸 겁니다. 얘네 둘은 이제 내일부터.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많이 쓰게 되면 제가 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뭐 이러지만 어쨌든 오늘은 얘만 많이 쓸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이 교재를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 교재를 보면 몇 쪽이냐면 140쪽을 보면 140쪽을 보면 이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140쪽을 보면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우리 학생들 데이 1에서 데이 20까지 있는데 이거 30까지 있는데 10개가 좀 빠졌거든요. 제가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거 추가적인 단어는 아마 한 다음 주에 이렇게 복사해서 드릴 거예요. 지금 복사가 막 엄청 좋지 않아가지고 한 번에 뽑아서 드리면 좀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데이 1에서부터 30까지 있어요.
30까지 있는데, 이거 학생들 매일 오시면 데이 이틀치씩 외울 겁니다. 하나씩 안 외워요. 저는 그렇게 하나씩 외우지 않습니다. 이 원칙 안 외우고 데이 이틀치씩 외웁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거는 학생들 제가 혹시라도 제가 숙제를 안 내는 날은 없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냈으면 학생들 그 안 내도 단어 시험은 나가는 거. 그래서 내일 기본적으로 숙제는 데이 1, 2 단어 외우시는 거. 데이 1, 2 단어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치씩 외워가지고 아마 이번 달에 한 번 끝낼 거예요. 15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한 번 끝내고 다음 달에 이렇게 중급반 들어가실 때도 이 단어 그렇게 외울 텐데 거기서 이제 추가 단어랑 같이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급반까지 들으시 2달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여러 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항상 쌤 단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 한 번만 끝내서 그래요. 여러 번 끝내면은 단어가 문제 풀 때 기억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 시험은 매번 이 시간에 보긴 할 거거든요. 이 시간에 오시면은 바로 단어 시험지 받아가지고 단어 시험 바로바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아마 적응될 때까지는 이 시간에 보고 적응이 다 되면 좀 일찍 보고 수업이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아마 좀 일찍 보고 막 그러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생들 단어 시험 볼 때 제가 학생들 이렇게 숙제 검사하고 그래요. 숙제 검사한다는 게 학생들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를 보는 건 아니에요. 뭐 시간 이게 성인이잖아요. 학생들 막 대부분 20살이 넘을 텐데 제가 그걸 가지고 안 했어 뭐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했으면 안 했구나 생각하고 했으면 정확하게 하는 걸 원해요. 그 학생들 숙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제만 풀어오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문제 풀어오는 건 가장 기본인 거고, 문제 풀고 주어 동사 찾고 해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주어 동사 찾고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 제가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만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단어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수업 때 배운 단어도 같이 단어 시험에 나가요. 네, 오늘 이 교재에서 배우는 단어도 내일 오전에 단어 시험에 같이 나갈 거예요. 신나죠? 신나야 돼요, 학생들. 뭐라도 할 게 많으면 막 그래야죠. 학생들 지금 의욕이 넘치잖아요. 의욕이 넘칠 때 막 지금부터 막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 단어가 너무 안 외워지는데요. 이게 처음에만 그래요. 열심히 외우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은 잘 외워집니다. 그 운동이랑 비슷한데 처음에 한 일주일이 힘들고 그 뒤는 할만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잘 버텨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괜찮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쌤 어제 한 시간 가지고 안 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진짜 내가 영어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한 세네 시간 정도 단어 외우는 시간 걸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 처음에 그 학생들이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다음에 한 이렇게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처음에는 10시간 공부하시면 한 7시간 정도는 뭔가 외우는 데 소비할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지식을 막 집어넣을 때 학생은 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럴 때 그런 게 하는 거니까 선생님 하루 종일 외우고 있는데요. 그럼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오늘 내일도 한 시간씩 더 해서 해봐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잘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들 단어는 이제 외우실 때 품사랑 뜻만 외우시면 돼요. 품사랑 뜻만. 그래서 여기 이 품사랑 뜻을 막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학생들 밋 하면 만나다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이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고 있는 뜻하고 얘랑 다르다고 얘를 안 외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중학교 단어, 초등학교 단어만 알고 있으니까 토익 단어로 바꿔서 외우셔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품사가 2개면 둘 다 외우세요. 품사가 2개면 둘 다 외우세요. 하나만 외우니까 잘 안 되는 하나만 외우니까 잘 안 되는 거고
둘 다 있으시면 둘 다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대부분 잘 알겠지만 학생들, 잠깐 이거 품사, 오랜만에 해서 헷갈리시다는 학생들 가끔, 뭐, 품사 같은 거, 이런 거, 단어 외우는 거랑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우리 앞에 있는 조교한테 물어보시면 품사 잘 알려줘요. 단어 뭐 애니 모르진 않아요. 막 그런 거 모르면은 숙제가 뭔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좀 이따가 단톡방 초대할 건데 저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수업 중이잖아요. 제가 4시까지 수업해요. 그리고 저녁 되면 6시부터 또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저랑 톡이 안 될 때 있는데 조교한테 숙제 같은 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엄청 친절해요. 저도 친절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막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물어보셔도 괜찮은데, 즉답을 원하시면 조교한테 하시면 조교가 좀 더 잘해줄 거예요. 아, 질문 같은 거는 저한테 해주셔도 돼요. 근데 뭐 모르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못 오게 되시거나 이러시면,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강의 녹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화해서 일부러 아까 유튜브에 올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링크. 그래서 학생들 그거 보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학생들 보고 모르겠으면 보고 공부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다 내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하실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보고 공부하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잠깐, N은 우리 학생의 품사가 뭔가요? 명사죠. 그 다음에 이거 V는 품사가 동사죠. 그 다음에 ADJ는 뭐 A라고 많이 나오긴 하는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고, 그 다음에 ADV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 AD라고 해서, 그죠? 얘가 부사예요. 그 다음에 PHR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PHR은 아까 방금 배우긴 했는데, 구예요, 구. 전명구. 여기서는 명사구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은 여긴 없는데 CONJ 이렇게 나오면 얘는 conjunction이라고 해서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PREP라고 돼 있는 게 있을 텐데 얘는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전치사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나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단어 외울 때, 어떤 학생이 이쪽만 외우지, 이쪽만 외우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외우시면, 막 엄청, 그런 거, 어려운 거 없어요. 막 타입이 오면, 그죠? 엘리저블, 모르는 단어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단어 많이 외우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거고,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면 교재 1쪽을 볼게요. 교재 1쪽. 부교재 1쪽을 볼게요. 제가 이걸 부교재라고 부르는데, 이거 1쪽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혹시 단어 막 이런 거 질문 있으세요? 단어 그런 거 질문 없으시죠? 한번 첫날이어가지고. 아무도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이게 학생들 오프라인 강의잖아요.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이랑 뭐 하이브리드처럼 섞여 있긴 한데
오프라인으로 오시려고 한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잘 안 되니까. 저도 막 시원스쿨에서도 인강 찍고, 그다음 메가스터디에서도 인강 찍고, 막 해커스나 YBM에서도 인강 찍어봤는데, 인강으로만 들어서 잘 안 되니까 오프라인 강의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 온라인 강의랑 좀 다르게 하시려면 제가 습관적으로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같이 크게 안 하셔도 괜찮은데 대답을 하고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지 더 잘 외워집니다. 이해도 더 빠르고. 그리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계속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더 자세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저한테 직접 오셔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직접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정 안 되면 뭐 조교한테 얘기하시면 조교가 알려줄 수도 있고, 조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조교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조교가 이런 거 궁금하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중에 개인톡에서 설명해 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개인톡 해야 되니까 학생들 이거 QR코드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거 남겨주셔야 돼요. 10시, 10시, 기본반, 그 다음에 성명. 제가 제 이름을 예시로 썼더니 제 이름을 쓴 학생이 있으니까, 성함을 써서 저한테 개인톡을 지금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학생들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친구 추가할 수 있어. 벌써 엄청 보내줬네. 이제 되게 빠르구나. 뭐 이따가 하는 거좀 알려줄게. 다 됐어요? 이거 QR에 안 찍히면 이거 제 카톡 아이디가 밑이니까 이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 이름이 한국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아니에요. 영어 이름을 누가 갈비뼈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죠. 제 한국 이름. 민중은 깔 수도 없고 이거. 자꾸 영어 이름이냐고 하는데 아니에요. 됐죠? 네, 내려도 되죠? 그냥 근데 이제 수업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있거나 그러시면 저나 조교가 단톡방에 다 들어와 있을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한테 막 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한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서 추가적인 자료 같은 거는 수업에 관한 거는 단톡방에 많이 올리긴 할 텐데 정 안 되면 이번 때부터는 어, 네이버 카페도 제가 있었는데 저작권 예전에 제 기출문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막 썼다가 저작권 걸려가지고 카페 폐쇄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몰래 받고만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다가 자료 올려가지고 학생들 추가 자료 같은 거는 제가 거기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드리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첫날이 너무 힘들어요. 학생 첫날이 이렇게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도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 이제 명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명사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이제 오늘 이제 명사에 대해서 해볼 건데 명사는 우리 학생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이론으로 생각하면 명사는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이 명사죠. 이게 기본 이론인데 이걸 알고 그다음에 명사가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문장 안에서 이거 그죠? 비밀이죠. 이게 문장 안에서 주어나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죠. 명사가 이름을 나타내고 이름이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명사고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나오고 매달
어휘 문제까지 하면 세 문제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 문법 문제만 따지면 좀 다르으니. 그래서 세네 문제, 어휘 문제까지 하면 세네 문제 나오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볼 건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의는 알았으니까, 이제 토익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생긴 애가, 그 다음에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 알아야죠. 그죠? 어떻게 생긴 애가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생긴 애가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 그러면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는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의 형태는 우리 학생들 TREO는 이게 전미어라고 하죠. 보통 단어가 뭐로 끝나는 거에 따라서 영어는 품사가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TREON, MENT, SION, AL, SHIP, NESS, TY로 끝나면 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명사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이거 아니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은 이거 좀 기억하고 있다가 오늘부터 계속 단어를 외우시잖아요. 그 단어 외워야 되겠죠. 그죠? 단어 외우실 때 생각하면서 계속 외우시면 괜찮습니다. 생각하면서.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이제 따로 품사를 외우지 않아도 우리 학생들 저절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냥 단어 외우면 한두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신경 쓰면서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명사. 그 다음에 그러면 자리를 봐야 되는데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 학생들 이제 제가 영문법이 그냥 학생들이 강하면 제가 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영문법이 세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도 있고 관사도 있고 소유격도 있는데 그런 꾸밈을 받는 자리에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학생들 잘 안 해요. 그렇게 알아서 잘 알면 여기에 안 있을걸요. 여기 안 있을걸요. 그 여기 안 있고, 그죠? 중국반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죠?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공부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런 자리들이 오는 거는 제가 예문으로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어영으로도 정리해 놨어요. 그러면 학생들 예문으로 정리된 거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학생들 보통 토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학생들 명사가 어디 자리에 나오나요? 그랬더니 주어 자리에 나온다고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 주어 자리에 나오면 어디가 주어 자리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잘 못하던데 학생들 잘 보세요. 토익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생긴 애들이 토익 문제잖아요. 그러면 빈칸이 있으면 보통 앞뒤만 보고 문제 풀어야 돼. 앞뒤만 보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뭘 봐줘야 되냐면 보통 앞뒤만 보고 문제 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잘 보면 주어 자리라고 얘기해서 블랭크가 나오면 앞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뒤에 뭐가 나와요. 주어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학생은 이제 명사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사 자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동사 앞에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영어를 잘하자기보다는 누가 문제를 맞추냐 이거니까. 그래서 주어 자리는 동사 앞자리. 그래서 명사 자리는 동사 앞자리. 이렇게 되고 이 자리가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원래 보어 자리에도 토익에서 명사가 나오긴 하는데 보어 자리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보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 언이라는 건 품사가 어떻게 되나요? 언은 얘가 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관사. 그래서 관사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관사 뒤에는. 여기까지 괜찮아요.
관사 뒤에는 명사가 나올 수 있으면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사 앞에요, 관사 뒤에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힌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학생들 위가 주어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가 동사죠. 그러면 동사 뒤에 블랭크가 나오면 얘는 명사 자리인데 보통 학생들은 목적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라서 명사 자리입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뭐 안 적어도 돼요. 설명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밑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있어. 설명만 많이 들으셔도. 제가 써야 될 것 같은 거는 써야 될 것 같아. 정리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안 적혀 있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자리는, 이 for는 품사가 어떻게 되나요? for는. 전치사죠. 학생들, 전치사 뒤에도 이렇게 명사가 목적어로 나올 수 있어요. 학생들, 제가, 토익 강의도 좀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으면서 이렇게, 아니, EBS 교재도 막, 그, 그거 쓰고 그랬거든요. 해설서 같은 거, 걔네가 문제를 만들어 오면, 이제 외국인한테 문제를 만들면, 해설은 걔네가 해석을 못하고, 해설도 못하잖아요. 외국인이 한국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서도 오래 만들고 그랬는데, 이게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여기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요, 이렇게. 아니면 전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끝내요. 근데 학생들도 그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익 문제를 풀면 그런 걸 또 많이 보게 될 거고. 학생들 목적어라고 얘기하면 토익에서는 그냥 명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예요. 그러면 동사 뒤에 명사 자리.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있을 텐데 뭐가 있냐면 아까 명사는 뭐의 꾸밈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형용사나 소유격의 꾸밈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관사의 꾸밈도 받고, 그러니까 관사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소유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소유격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자리들의 명사가 매달 한 번씩 나와요, 명사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위에 건 예시고 밑에 거는 어형으로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 학생들 그래서 동사 앞에 주어 자리니까 명사들. 그다음에 VT라고 하면 이게 타동사예요. 네,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 명사 자리. 그다음에 관사라고 하면 학생들 관사가 뭐가 있나요? 아까 어나 어니나 더가 나오죠? 이런 것들 뒤에도 명사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도, 그죠? 동사나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목적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뒤에도 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도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도. 형용사 뒤에 블랭크가 있으면 명사 자리고, 명사 앞에 블랭크가 있으면 얘는 형용사 자리. 반대로도 많이 나와. 마찬가지로 대명사를 내일 배우게 될 텐데 소유격 뒤에도 당연히 명사 자리입니다. 이거 반대로도 많이 나와요. 소유격 뒤에 블랭크가 나오면 명사 자리고 명사 앞에 블랭크가 있으면 소유격 자리입니다. 반대로도. 그 다음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동명사, 제가 동명사라고 할 때도 있고 ing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to 부정사를 제가 to 부정사로 얘기할 때도 있고 to do라고도 얘기합니다. 얘네들 뒤에도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학생들 전치사나 동사만 목적어를 취하지 않고요. 동명사나 to 부정사도 목적어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나 to 부정사 뒤에도 명사가 항상 나와줘요. 명사가. 그 다음에 이 8번은 1년에 한 문제 정도밖에 잘 안 나옵니다. 1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가 대열 비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면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주어구 동사라서 주어 자리라서 명사가 오는
이해되셨어요? 괜찮네. 어디 자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애가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 알면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명사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어 목적어고 이러시면 안 되고 명사 자리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동사 앞에요, 동사 뒤에요, 전치사 뒤에요, 형용사 뒤에요, 관사 뒤에요, 소유격 뒤에요, 동명사나 투부정사 뒤에요, 대비동사 뒤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맞추기 편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옆에 있는 문제 풀어볼 건데 옆에 있는 문제 풀 때도 우리 학생들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왜 여기가 왜 명사 자리인지 왜 명사 자리인지 두 번째는 학생들 제가 심심하면 주어 동사 찾아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어 동사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해석도 할 수 있으시면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어휘가 좀 부족하시면 해석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주어 동사까지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 6개 한번 풀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혹시 좋아하는 거 때는 여기서 좀 되니까 어차피 집에 있으면 누워 있을 거다. 근데 스타를 카페가 아니죠. 혼자 집에서 누워 있고 일주일한테 건데 그 언제까지 하면 집에 있는 괜찮은 게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떻게 괜찮아. 같이 스타를 하고 뭐 하면 같이 해도 괜찮은 거되는 그리고 너는 내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는 출근 애시다. 보자. 9시까지 나왔어. 그다음에 2시, 3시까지 나왔어. 4시 아니, 비슷한 건 10시까지 있었어. 그리고 나는 좀 네.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다른 학생들은 주어 동사도 좀 찾고 해석도 해주세요. 1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이따가 이거 빼놓고 나는 너 아니 좀 해야 될 것 같아. 같이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같이 해볼 건데, 여기 A에 이렇게 preparations라고 하면 품사가 명사지. preparations라고 하면 명사고, prepare라고 하면 동사지.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학생들 습관적으로 보기부터 보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보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 명사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왜 명사 자리인가요? 항상 왠지 한번 봐야 돼요. 왜 명사 자리일까? 그죠? 동사 앞이니까 주어 자리인 우리 학생들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제 시험에서 끝나는데 학생들 토익에서 이렇게 딸깍해서 푸는 문제가 20문제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죠? 한 15년 전만 해도 한 50문제나 40문제 가까이 됐습니다. 딸깍해서 푸는 문제가 20문제 좀 넘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0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보다는 나머지 80문제 가까이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해석 연습을 항상 해보는 거. 그러면 수식어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겠지.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fundraiser라고 하는 뜻이 지금 모금 행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preparations라고 하는 게 준비죠. 그럼 기금 모금 행사를 위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시작됩니다. 2월에 이렇게 하는. 이해되셨죠? 학생들 사전 찾지 말라고 웬만하면 수업 중에 있는 거는 제가 단어를 많이 알려드려요. 기금 모금 행사 준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 학생들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는 사전 찾는 시간이 하나도 안 아까운데 토익 공부하면서 사전 찾는 시간이 제일 시간 아까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전 찾지 말고 공부 많이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 막 해설서 같은 거를 보라고 얘기 절대 안 하는데 단어는 좀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사전만 안 찾아서 문제. 요 네이버로 찾으니까 사전 그 영한 사전 막 이런 걸로 찾는 게 아니라서 좀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predicted라고 하면 품사가 동사의 과거 형태입니다. predict가 예측하다라는 거고 prediction이라고 하면 얘는 품사가 명사죠. 그러면 얘도 동사고 얘는 명사.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빈칸 앞뒤를 보면 되는데 여기는 앞에 밖에 힌트가 없죠. 얘가 뭐니까?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들 명사에 apostrophe s가 붙으면 소유격이죠. 근데 명사가 s로 끝나면 이 뒤에 그냥 apostrophe만 붙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 학생들 소유격이 되는 거. 소유격이. 그래서 소유격 뒤에는 명사라서 predictions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주어고 수식어 이렇게 돼 있고 동사죠. 근데 학생들이 네, 이거 알고 있나? A of B잖아요.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나요? A of B는 B의 A라고 많이 해석하죠. 잘하네요, 우리 학생들. 잘하네요. 그러면 잘하네요. 잘하시네요, 우리 학생들. 그러면 컴팩트타라고 하면 컴팩트가 소형이에요. 소형. 컴팩트가 소형차들의 판매가 그죠? 초과했습니다. 넘어섰는데 산업 분석가들의 예측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애널리스트가 분석가고 서페스가 넘어서다, 초과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긴 우리나라는 소형차. 근데 네, 소형차 우리나라는 막 잘 안 사가지고 소형차. 우리나라는 잘 안 사잖아요. 소형차. 하긴 학생들 아직 차안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차를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값이 되게 비싸가지고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우리 학생들 approval이라고 하면 품사가 명사예요. 얘가 허가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허가. 승인, 허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pprove가 품사가 동사지. 얘도 빈칸 앞뒤를 보는 건데 여기는 뭐가 힌트가 있어요? 그죠? 앞에 윈이 동사죠? 동사 뒤에는 명사니까 approval. 그죠? 괜찮아요? 네, 선생님들 같이, 그래요. 같이 얘기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꾸 제가 물어보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생각하면 더 잘 외워져요. 네,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 중얼중얼 거리면서 공부하시면 더 잘 돼요. 잘 됩니다. 그래서 회사의 신약이 주어고 동사잖아요. 그 회사의 신약이 그죠? 윈이라고 하는 학생들 이기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획득하다, 따내다 이런 뜻도 있어. 뜻이 여러 개. 복권에 당첨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을 겁니다. 정부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오면 그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볼게요. remind라고 하면 얘가 상기시키다라는 동사. 그 다음에 reminder가 명사죠. 상기시켜주는 거 이렇게.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있으니까? 앞에 관사가 있죠? 관사 뒤에는 명사니까 리마인더가. 그래서 이것은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대절이한데 모든 직원들이 제출해야 된대요. 이거 텔레폰 서비스 워크 오더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전화 서비스 주문서예요. 전화 서비스 주문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진짜 저 오늘 처음 제가 접속사를 세모로 씁니다. 세모가 접속사예요. 뭘 쓰냐고. 이게 한참 있다가 나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설명 안 한지 몰랐는데, 세모는 제가 보통 접속사를 세모로 써요. 세모로 씁니다. 다른 거는 막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접속사는 세모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리비전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명사겠죠. 수정이라는 뜻이에요. 리바이스드는 동사의 과거고, 리바이싱은 ing고, 리바이스는 동사 원형이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 여기서는 빈칸 앞뒤 보고 힌트가 될 텐데 여기 뭐가 있으니까 빈칸 앞에 이 화이팅!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 그래서 학생들이 단어를 막 외워주라는 건데 이게 빈칸 앞에 있는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근데 형용사인지를 몰라서 지금 막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형용사 뒤에 명사 자리라서 명사인 A가 정답돼요. 떨어오면 철자, 철자. 그러니까 6번 문단에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아닌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기 부장이 맨날 영어를 되게 많이 섞었어요. 야, 그 패러그래프 좀 고쳐봐.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발음이 별로 안 좋고, 실제로 외국인 만나면 영어를 잘 못하셨어요. 근데 막 영어 엄청 많이 섞었어요. 야, 그것 좀 카피 좀 해봐. 막 이러면서 패러그래프가 돼. 막 이러면서 안 되는 거 막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6번 문단에 철저한 수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뒤에 명사. 그래서 학생들 안타까운 게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쉬운 것들인데. 그래서 학생들 단어를 열심히, 화이팅! 열심히 해주세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편지가 사인되기 전에, 그죠? 수정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세이프티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명사예요. 그 다음에 safe라고 하면 품사가 형용사. safely는 부사고, safer는 형용사의 비교급. 비교급도 형용사.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힌트가 되는 거예요? 빈칸 앞에
오브라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니까 A인 safety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누구든지, anyone은 누구든지니까, 건축 현장에 들어가는 누구라도 must wear니까 착용해야 됩니다. hard hat이라고 하면 딱딱한 모자니까 안전모. 괜찮아요?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학생들, 이게 또 이제 뭐가 좀 어렵냐면, 형태랑 자리는 했지.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가산 명사냐, 아니면 불가산 명사냐를 구분해줘요. 아, 그리고 저희 1시간 정도 수업하면 5분 정도 쉬어요. 1시간 정도 수업하면. 안, 안 쉬고 해도 괜찮은데, 보통 성인의 집중력이 45분 정도래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사이를 쉬고, 보통 5분 쉽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는 한 2, 3분 정도밖에 안 쉬는데,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흡연 학생들은 흡연 좀 참으세요. 수업 끝날 때까지. 흡연하는. 이게 인원이 많아가지고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만 참을게요. 그럼 어쨌든, 가상 명상이야.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학생들 제가 아까도 설명을 좀 했었는데,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운 게 우리나라 말에서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 항상 문제 풀 때 어려워. 학생들 우리나라 말하면서 이게 가상 명사인가 불가상 명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얘네들이 좀 어려워.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관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잘 보면 우리나라는 제가 그 명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영문법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토익도 가르치고. 그때 3학점이라서 학생들이 말을 잘 들었었는데 3학점이 TC였어요. 영문법은 그냥 TC였어요. 그러니까 저를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었는데 그때 한 300명씩 듣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면 가상명사 근데 그때 하면서 그때 뭐 했었냐면 그때 거기에 이제 어학관에 있었으니까 영어 회화 선생님들이 가끔 못 오면 이제 뭐 비자 문제 때문에 못 오면 제가 가끔 땜빵을 가거든요. 그러면 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남의 수업 가가지고 할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두 시간 막 얘기만 하고 오는데 얘기만 하면 오는데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으면 그냥 이런 거 물어. What's this?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can 막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그러면 의욕은 있네 막 이런 느낌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can 이러면 오, 이 새끼 잘하네 막 이런 느낌이 있어. 왜 그러냐면 다들 개념이 별로 없는데 그 학생은 뭐의 개념이 있냐면 관상의 개념이 있어. 그래서 학생들도 어디 가서 영어를 좀 많이 문장을 안 해도 잘하고 싶으면 관사를 붙여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음악가처럼 a pen, a laptop, a podium, a television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관사를 막 붙이면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면 정의가 가산 명사는 셀 수 있죠.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를 단독으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단독으로 혼자 나올 때는 앞에 관사를 붙이거나 아니면 여러 개면 복수 형태를 해줘야지 단독으로 쓰지 않아요. 대신에 불가산 명사는 셀 수가 없으니까 관사도 없고 복수 형태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쓰여요. 이게 우리 학생들
문제로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게 문제로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뭐 토익에서 나왔던 문제를 얘기하면 이렇게 블랭크가 나왔을 때 A는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해석을 막 하시더라고요. 해석을 해볼게요. translation이라고 하면 번역. 그 다음에 translator라고 하면 번역가죠. 그러면 전사 뒤에 둘 다 명사니까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학생은 해석을 하는데 회사는 제공했습니다. 고객들에게 번역을 제공해도 되고 번역가를 제공해도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산, 불가산 명사는 해석으로 안 풀려요.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제 문법으로 풀어보면 5할이나 2할로 끝나는 명사들은 사람 명사죠. 사람 명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있죠.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잖아요. 한 놈, 두 놈 이렇게 세잖아요. 그러면 셀 수 있는 애가 관사 없이 못 온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translation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으로도 안 풀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나요? 그러는데 웬만하면 명사 외울 때 가산인지 불가산인지 나눠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외워주시면. 근데 이제 아직 어휘량이 부족하고 학생들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좀 힘들면 학생들 먼저 불가산을 다 외우시고 나머지는 가산이다 이러시면 좀 괜찮아요. 불가산 명사가 훨씬 조금이에요. 그래서 불가산 외우시고 나머지는 가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이게 주의해야 될 명사들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이제 5할이나 2할로 끝나는 게 사람 명사인 건 알아요. 근데 학생들 이거 차이점은 아나? 2할로 끝나는 거랑 2로 끝나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2로 끝나면 이게 보통 동사에 붙잖아요. 동사에 붙으면 2할로 끝나면 동사를 하는 사람. 그래서 employ가 고용하다니까 고용을 하는 사람이라서 고용주고 이로 끝나면 이 동사를 당하는 그래서 employee는 고용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직원입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서 employer, employee 이런 게 있고 consumer, 뭐 supervisor 이건 알고 있고 학생들 ANT로 끝나는 사람 명사입니다. ANT요. 그래서 applicant, accountant, assistant, client 이런 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얘네들. 사람들이 두고보자. 얘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부터 어려워요. representative라면 형용사로 알고 있고요. 대표하는. 근데 representative라고 하면 직원이라는 뜻. 직원. 그 다음에, receptionist라고 하면 접수. 가이드는 심지어 안내하다라는 동사로만 알고 있던데, I'm your guide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안내원이야.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동사, 명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품사를 두 개 나오면 두 개씩 외우라는 거예요. 요새 명사로 professional guide는 명사로 더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architect 이건 단어 좀 외우셔야 돼요. 건축가인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critic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professional 전문가인 명사입니다. 전문적인 이란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제 자신 소개할 때 I'm a TOEIC professional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토익 전문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오피셜은 공무원이라는 뜻도 있고 관계 직원, 관계자 뭐 이렇게 할 때도 오피셜이 괜찮습니다. 공식적이라는 형용사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명사처럼 안 보인다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은 명사들이라는 거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들은 한 번씩 읽어주세요. 다 쓸 수 있는 명사들이고 한 번씩 잘 나오니까. 이 명사는 좀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불가산 명사는 꼭 외우라고 얘기했죠. advice라고 하면 조언이. consent는 동의라는 뜻도 있고
허가라는 뜻도 있어. 동의나 허가가 consent고 동의어가 우리 학생들 authorization, authorization이나 permission. 그다음에 employment 뭐 이런 말고 information, equipment, machinery, access 접근, 연구, research나 stationery, 배기지, 러기지, furniture, merchandise가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입니다. 괜찮아요? 헷갈린다고 자꾸 그러던데, 이게 우리나라랑 불가산 명사, 가산 명사가 약간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불가산 명사가 우리 학생들, 퍼니처 같은 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던데, 퍼니처 같은 경우는 가구잖아요. 근데, 가구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가구하면 침대, 책상, 의자 뭐 이런 게 다 생각나죠? 이렇게 하나를 대표해서 나오는 명사를 토익에서 못 쓰는 명사라고 해요. 영어에서 원래 못 쓰는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furniture, merchandise, research, stationery, baggage, luggage가 대표적으로 그런 애들. 그래서 못 쓰는 애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읽어보고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주세요. 읽어보고 외운 다음에 푸셔도 돼요. 먼저 외우고 푸셔도 돼요. 보면서 풀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보면서.
다 있죠? 5분 정도 쉬었다가 해볼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실 못한 학생들은 마저 풀고 하시면 됩니다. 요령만 좀 내려가지고. 개인적으로 여러 원장님 한번 출근을 하면 여기서 거의 못 나온 거지. 6시까지, 4시까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 어깨 같은 또 먹는 거 먹으니까 어깨 같은 거 사서 저희 공부를 하면서 그 샌드위치 같은 거 나는 것만 먹고 어깨가 물 먹어야 되지. 그냥 와.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5분 정도 지났으니. 음, 첫 번째는 우리 학생들 increase냐, increase냐라는 건데 얘가 우리 학생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얘네를 내가 품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토익에서는 정해줍니다. 그러면 빈칸 앞뒤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앞에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있으니까 얘 명사죠. 그래서 동사는 안 되고. 그러면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죠. 여기는 앞에 뭐가 있으니까. 어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인 A가 정답이 되겠죠. retail sales라고 하면 소매 판매. in apparel이라고 하면 옷입니다. 옷, 의복, 옷, 뭐 이런 거예요. 옷의 소매 판매가 decline이면 하락했습니다. 8월에. 뭐한 이유냐면 상당한 7월에 증가 이후에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컴퓨터냐, 이퀴먼트냐라는 건데 여기서는 앞에 뭐가 있냐면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자리라서 우리 학생들 A랑 B랑 둘 다 명사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왜 B가 정답이 될까? 이게 우리 학생들 컴퓨터는 가상 명사고 이렇게만큼 불가상 명사거든요. 그러면 가상 명사는 관사가 오거나 복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불가상 명사인 이렇게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도서관은 수락합니다. 이게 유주드가 이렇게 꾸며주면 중고예요. 중고 장비에 기부를 수락합니다. 3월 31일까지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3월 31일까지 중고 장비에 기부를 수락. 이게 토익에 나오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이런 데들이 장비 기부받는 거 좋아합니다. 토익에서 기부받는 거 되게 좋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좀 특징이 좀 있는데 저축은 안 하거든요. 근데 기부는 해요. 네. 학생들도 제 생각에 미국 영화나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가 미드 같은 거 보면 걔네들이 저축하는 내용은 안 나올걸요. 기껏해야 이제 대출하다 까이는 내용은 좀 나오고 근데 기부하는 내용은 항상 잘 나와요. 걔네들이 원래 그래요. 그래. 심지어 제가 아는 미국인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돈을 뺏어간다 막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율이 낮고 막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을걸요? 몇몇 그 미국은행들. 그 다음에 백이지냐 수테이스냐라는 건데 백이지는 집이고 수테이스는 우리 학생들 뜻이 뭔지 아나요? 이게 여행용 가방이에요. 여행용 가방. 캐리어라고 안 해요. 캐리어는 이렇게 뭔가 넣고 동물 같은 거 넣고 가는 걸 캐리어라는 느낌이 커서 그렇게 안 합니다. 에어컨이거나 그죠?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 다 괜찮은데 이게 왜 여기가 명사절인 건 알겠네. 이 앞에 형용사가 있어서 명사 자리에 항상 왜 명사 자리인지부터 막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대기준은 불가산 명사고 수케이스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관사나 복수가 안 돼 있어서 대기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모큰 항공사의 승객들은 클레임이 학생들 주장하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그 다음에 티켓이냐, 티켓이냐라는 건데, 단수냐, 복수냐인데,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죠. 학생들, 주어 자리에 블랭크가 오면 습관적으로 동사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동사가 아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당연히 복수 주어가 와야 되니까 티켓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할인된 티켓인데 재즈 콘서트를 위한 할인된 티켓은 이용 가능합니다. 플랜시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냐, 과거냐, 명사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어고 동사가 나와 있어서 학생들 보기에 이렇게 동사들이 나와 있으면 항상 동사를 찾아주셔야 돼요. 한 문장에 주어 동사는 몇 개씩밖에 못 들어가요. 한 개씩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동사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동사들은. 그러면 명사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월이나 2월로 끝나는 명사는 대부분 가산 명사죠. 그래서 정답은 쉰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자들은, 그죠? 배송을 지연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할 때까지냐면, 그들이, 이거 필이 붙여 있어야 돼요. fill the order이라고 하면, 전체 주문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학생들, 주문하다라고 하면, 주문하다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주문하다? 이거 학생들 그냥 오더이라고 쓰기보다 place on order입니다. 이러면 주문하다. 주문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fill the order이라고 하면 fill the order이라고 하면 주문을 이행하다. 그러니까 이게 LC에서 나오면 되게 어려운 애가 이거. 그러니까 place on order은 주문하는 거고 fill the order은 주문을 이행하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한테 만약에 영어 책을 주문했으면 I place an order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한테 영어 책을 보냈으면 I fill the order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됐죠? 주문하다, 주문을 이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 입장, 판매자 입장 이런 게 있어요. AC에서 나오면 잘 못 듣더라. 알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locations라고 하면 당연히 품사가 복수명사고, location은 단수명사고, 그 다음에 단수동사고, 동사의 ing고, 원이 있으니까 뒤에는 단수명사인 B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D&I 뷰티 코퍼레이션은 플랜트 헤드니까 더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엠리스는 부사로 최소한 하나의 장소를 해외에 내년에는 이렇게 되는. 오버시즈 이런 거는 보통 부사예요. 해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괜찮나요? 할만해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명사 앞에 수량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들 기본 명사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본 명사 어순이 학생들 관사가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네, 명사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 앞에 나와서 이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부사예요. 그래서 학생들 일반적인 명사 어순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입니다. 관부형명 이렇게 되는 게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명사 어순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입니다. 안 나올 수는 있어요. 부사나 형용사가 빠질 수 있는데 이 형태로 되게 많이 나와. 이해되세요? 네,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명사 앞에 나오는 수량 표현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디 자리에 나오는 거냐면 형용사 자리에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관사 자리에 나옵니다. 관사 대신 쓰는 거예요. 그 관사랑 같이 쓰지 않아요. 관사랑 같이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막 그 다른 문법책 보면 한정사라고 해서 따로 배우기도 하는데 그 문법 용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 자리에 나오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얘네들 외워주고 있어야 되는데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애들 그러면 one, each, every, another 단수명사 이렇게 돼요. one은 하나고요. each는 각각, every는 모든, another는 또 다른 하나라고 해서 뒤에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끔 쌤 all이랑 every는 똑같은데요 뜻이 그런데 이게 영어적으로 보면 every는 전체 각각 한 명씩 이런 느낌이라서 단수명사가 나오고 all은 그냥 전체 이래서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 뒤에는 단수명사. 네, 단수명사 앞에 나오는 게 one, each, every, another 단수명사. 그 다음에 복수명사 앞에는 뜻도 many, a lot of, a number of는 많으니까 복수명사. few는 몇몇, few는 거의 없는, several 몇몇, 그 다음에 one of부터 복수명사가 나와야지 학생들 뜻이 복수명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나와요. 그 다음에 both, a variety of, most, some, or other 중에는 복수명사가 당연히 나와요. 그다음에 불가산 명사 앞에는 much가 많은이지만 뒤에 불가산 명사. a little, little less는 a 조금 있는, little는 거의 없는, less는 더 없는이니까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한 번씩 읽어보고 밑에 있는 6문제 풀어주세요. 읽어보고 풀어주세요. 읽어보고 외운 다음에 푸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첫 번째 보면은 우리 학생들 3인제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 품사가 얘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3인제. 이게 도전하다 막 이런 뜻도 있고 도전이라는 뜻도 있는데 토익에서는 보통 이게 명사로 쓰이게 되면 어려움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겁니다. 어려움. 여기서는 우리 학생들 뭐가 있으니까 many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나오고 복수 명사니까 challenges가 되겠죠. 그래서 달튼 씨는 직면할 겁니다. 많은 어려움에 그녀의 새로운 직책에서 괜찮아요. 아, 그리고 학생들 스터디 하실 학생들은 이렇게 3번 강의실로 가시면 스터디 제가 어떻게 할지 하는 거라 뭐 배달은 1시간 정도 오늘은 OT 정도만 하고 하실 학생들만 하고 가면 되고 내일부터 정확하게 진행될 건데 한 시간 내로 할까요? 좀 그러면 뭐 한 3, 40분 정도만 뭐 오래 하면은 배고프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오래 잘 안 해요. 그 복습하는 내용이랑 뭐 이런 것들만 좀 해보고 처음에는 좀 복습하는 거 위주로 어차피 지금 뭐 배운 게 없어서 문제를 더 풀기가 힘들어가지고 문제는 많이 안 풀고 뭐 복습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볼 거고 아니면 뭐 문제를 많이 풀고 싶으시면 뭐 문제를 드리는데 복습 안 하고 문제 푸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될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펄로탄트냐 펄루탄트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가 있으니까 fewer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고 fewer 뒤에는 복수 명사니까 B가 정답이 되겠죠. 펄루턴트가 공해 오염 물질 이거 펄루턴트가 새로운 자동차는 will consume이니까 소비합니다. 더 적은 연료를. 반면에 emit이라고 하면 배출하다. 더 적은 그죠? 공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all 뒤에는 복수 명사고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고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왔으니까 all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참석해야만 합니다. 안전훈련회의에. 그 다음에 applicant냐라는 건데 이게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인데 each 뒤에는 당연히 단수 명사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죠. 각각의 직원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효한 운전 신분증을 괜찮아요. valid가 유효한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feature 얘가 원래 동사 명사가 되는데 이제 명사로 많이 볼게요. 동사 명사, 동사의 ing, 동사의 ed. 우리 학생들 여기서도 several이라는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오고 several 뒤에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features가. 그래서 새로운 블레인 스포츠 자동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특징을. feature가 명사일 땐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distinguish가 구별하다. 그것을 지난해 모델과 구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학생들 한 번 해석해서 좀 어색하면 두 번 해석해봐도 돼요. 세 번 해석해봐도 되고 새로운 블레인의 스포츠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해 모델과 구별시켜주는 특징을 이렇게 해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뭔 뜻인지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올 뒤에는 우리 학생은 복수명사고 most 뒤에도 복수명사고 few 뒤에도 복수명사고 every 뒤에는 단수명사거든요. 여기에 sample이라는 단수명사가 있으니까 every가 좋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안도 바이올로지 랩으로부터 오는 모든 샘플은 보관되어집니다. 알맞은 온도에서 보관되어져야 된다. 랩은 실험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 학생들
숙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5쪽까지 해오셔야 돼요. 5쪽까지 해오셔야 되고, 그러면 LC 해볼 건데, 이 책으로 그대로 우리 학생들 몇 쪽 봐야 되냐면, 96쪽이에요. 96쪽. 이 그림 있는 거 보면 돼요. 파트 1 해볼 겁니다. 파트 1은 우리 학생, 시험 본 적 다들 별로 없으시죠? 다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파트 1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A, B, C, D를 들려드립니다. 거기서 가장 알맞는 걸 찾는 거예요. A, B, C, D가 써있지 않아요. 토익 시험장 가면. 그림만 이렇게 딸랑이 있어요. 그림만 딸랑이 있고 보기가 4개 나오면 거기에서 가장 알맞는 걸 찾는 거예요. 이게 토익 파트 1입니다. 그리고 6문제 나와요. 6문제. 그리고 오늘이랑 내일이 아마 A씨를 가장 조금 하는 날이긴 합니다. 오늘 OT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첫날 이제 단어 시험 보고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파트 1은 오늘, 내일 이틀에 나눠서 배우긴 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파트 2 배우면은 아마 좀씩 길게 수업하고 그럴 거예요. 파트 1은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림 묘사 문제라고 해서 토익 A씨에서 가장 쉽고, 그 다음에 가장 할만해요. 할 만한데, 어쨌든, 학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A, B, C, D를 들려주면 가장 이상적인 걸 찾는 거. 이상적인 걸 찾는 게 파트 1이다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 A씨는 제가 항상 얘기할 텐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잘 듣고, 그 다음에 잘 맞추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듣고 맞추실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듣고 다 못 맞추면 여러 가지 요령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LC 할 때는 뒤쪽을 보면 정답이 있으니까 정답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스크립트랑 해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뒤쪽 보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 LC를 RC처럼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LC는 듣기니까 들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1은 주로 공부하실 때 파트 1이나 2는 문장을 많이 외울 것. 문장을 많이 외울 거고. 그러면 일단 이거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리면 파트 1은 문제 풀 때는 인물 사진,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를 이렇게 딱 찍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 동작을 봐요. 만약에 저 뒤에서 저를 찰칵 찍었으면 강의한다. 그죠? 강의하는 게 이제 giving a lecture 이게 제일 먼저일 거야. 동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풍경이나 사물 사진이 나오면 명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RC보다 LC가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RC는 어느 정도 단어를 알게 되면 추론해서라도 단어를 맞추는데 LC는 추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 풍경 사진에서는 명사를 이렇게 잘 잡아야 되는데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파트 1이 잘 돼요. 학생들 막 단어를 많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좀 외워주면 이게 못 들어요. 컬브 이러면 학생들 연속인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죠? 학생들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뭐 마찬가지로 동사도 힘듭니다. 학생들 걷다 영어로 뭐로 알고 있어요? 걷다는 walk만 알고 있나요? stroll 걷다. 학생이 쓰다는 라인만 알고 있죠. 젖다운 이런 것들 알고 있나요? 이런 걸 몰라서 좀 어려운 거예요. 단어를 외우면 외울수록 시간 점점 잘 될 거.
그리고 속어법 하라고 얘기하는 학생들 여기서부터 있죠. 속어법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 A, B, C, D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A, B, C, D가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A를 들었는데 한 번에 정답이 나왔으면 좋죠. 그럼 O라고 해서 바로 정답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A를 들었는데 A가 아니에요. B도 들었는데 B도 아니면 X. C를 들었는데 모르겠거나 애매하면 세모. 그 다음에 D를 들었는데 D가 아니면 X 해서 C를 정답으로 쓰시면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네, 속어법을 할 때도 OX 세모를 이용해서 속어법을 하시면 괜찮아요. 아, 그리고 진짜 이거 아까 RC 할 때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읽을 때 A, B, C, D라고 잘 안 하고 A, B, C라고 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B, D, B, D 이러면 헷갈려 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하시면 되고 학생은 항상 속어법을 이 속어법만 잘해도 이게 정확한 정답 맞추는 것보다 오답 맞추는 게 훨씬 쉬워서 이 속어법만 잘해도 꽤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씨를 이론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 한 문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셨죠? 한번 해볼게요. A. She's taking some notes. B. She's looking at a computer monitor. C.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D. She's hanging up a telephone. 같이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 뭐라 그랬나? A. She's taking some notes. She's taking some notes. 뭐뭐 들었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학생들 이제 문장을 많이 외워볼 건데 그녀가 그저 taking notes라고 하면 필기하고 있다. 그래서 좋은 정답이 됩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이게 she's taking some notes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그녀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텐더비요. She's taking some notes. 한번 외워볼게요. 그녀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어텐더비요. She's taking some notes.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고. 이게 내가 외웠는지 아니었는지는 제가 한국말로 했을 때 영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펜더비요. She's taking some notes. 이러면 금방 한 문장 외웠죠. 이렇게 토익은 학생들 진짜 토익 AC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잘 모르던데 토익은 나왔던 문장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파트 1은 한 100문장 정도만 외우면 파트 1은 틀리지 않습니다. 방금 외울 때 1분 정도 1분 안 걸렸거든요. 1분씩, 그러니까 한 달에 100분 정도 투자하면 파트 1, 2는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RC처럼 어떤 학생들 RC, LC를 하는데 막 엄청 필기를 하고 막 그러던데 그럴 필요 하나가 없습니다. LC는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읽어서 외우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RC가 됐으면 썸 뒤에 복수명사 현재 진행형 시제는 왜 썼을까 이게 아니라 LC에서 필기합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LC는 기초가 없어도 만점이 나와요. RC는 기초가 없으면 만점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700점이 목표로 하는 학생이 너무 시간이 없으면 LC 450, RC 250으로 700 넘긴 학생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LC 공부를 좀 들으면서 외우면서 해주세요. 그리고 외운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하고 계속 해보시면 훨씬 더 잘 늡니다. 그 다음에 B는 She's taking some notes. B. She's looking at a computer monitor. She's looking at a computer monitor. 뭐뭐 들었어요? She's looking at her computer monitor인데 이게 모니터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 눈이 옆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C는 화이팅 우리 학생들 C.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뭐뭐 들었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 3번 정도 이게 근데 스크립트 보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A씨를 듣자마자 스크립트 보는 게 아니라 3-4번 정도 들어주는데 그래도 안 들리면 이제 스크립트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부터 보면 아예 듣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 이상 들었는데도 안 들리는데 계속 듣고만 있으면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보통 세네 번 정도 들었는데 안 들리면 스크립트를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연음이랑 안 해줄게. She's sitting. 이게 북미식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저도 북미식 발음을 쓰긴 하는데 모음과 모음 사이에 강한 발음이 있으면 트트트 막 이런 발음이 있으면 발음을 약간 이렇게 연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she's sitting 이렇게 되고요. next to 이렇게 같은 발음이 나오죠. 비슷한 발음이 나오면 보통 앞에 게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she's sitting next to next to 안 하고 next to예요. 킬러는 뭔지 아니? 킬러 맞으면 있어요. 네, 그죠? 맞으면 막 코가 생기고 그죠? 막 그렇게 되는데 킬러가 기둥인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그녀가 기둥 옆에 앉아 있습니다가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앉아 있습니다. 기둥 옆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학생들 발음 들릴 수 있으면 굴려주시고 최대한 여는 대로 해주세요. 얘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잘 들리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영국식으로 나오면 영국식으로 따라하기 시킬 거거든요. 그러면 영국 발음도 잘 들릴 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앉아 있습니다. 기둥 옆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반복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앉아 있습니다. 기둥 옆에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그죠? 집에 가서 She's sitting next to a pillar 이런 식으로 자꾸 따라해 주셔요. 그 다음에 기둥이 안 보이니까 오답이기도 하고. D. She's hanging up a telephone. 뭐뭐 되었어요? She's hanging up a telephone인데 전화를 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 끊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 건데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인물 사진이 나오면 그러니까 저 뒤에서 이제 저를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를 찍으면 사람이 나오면 항상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서 저를 찰칵 찍으면 강의하고 있다가 1번.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데 사람을 크게 가운데 찍고 배경. 그러니까 저를 크게 찍고 랩탑이 있다. 이걸로 많이 나오는 경우. 아니면 TV가 있다. 이런 식.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 두고 배경을 답으로 주는 경우. 그다음에 외모는 우리 학생들 키 같은 애, 훈남이네 이런 건 절대 안 나오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있고 시계를 착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 보는. 그래서 동작 배경 외모. 그래서 동배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동배의 법칙이다. 그래서 요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트 1은 너무 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씩. 도전이에요. A. The plastic bags are full of supplies. B. A woman is entering a store. C.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D. Some merchandise is hanging on metal racks. 풀고 있어요, 같이? 조거법으로 연습하면서 풀고 있어야 돼요. 연습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A. The plastic bags are full of supplies. The plastic bags are full of supplies. 어머 들었어요? The plastic bags are full of supplies인데 그러면 플라스틱 가방이 플라스틱 bags라고 하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는 비닐봉지예요. 비닐입니다. 플라스틱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봉지가 용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해서 좋은 정답입니다. 플라스틱 백이라고 많이 합니다. The plastic bags are full of supplies. 얘네들은 플라스틱 백 안 쓰고 페이퍼 백을 많이 쓰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구나. 그 다음에 B는 B. A woman is entering a store. A woman is entering a store. 어머 들었어요. 그죠? woman is entering a store인데 여자가 가게를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건데 이 가게를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아, 시간이 없어서 오늘 IC랑 OT를 좀 길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외우고 있어요. 집에 가서 안 들리거나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 A 다음에, woman is entering a store. C.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뭐뭐 들었어요? 같이 한번 해볼 건데,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자가 stack이라고 하면, 쌓다. woman is stacking items니까 물건을 쌓고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 in a container 안 하고 in a container 이렇게 됩니다. 컨테이너는 학생들 뭐든지 담을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컨테이너를 쓸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자도 컨테이너가 되고 저번에 보니까 꽃병 있죠? 꽃병도 컨테이너로 받습니다. 꽃병 아니에요. 화분 막 이런 것들도 컨테이너로 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자가 쌓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죠? 컨테이너 안에 여러 편답이요.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in a container.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한번 더 해볼게요. 여자가 물건을 쌓고 있습니다. 용기 안에 여러 편답이요.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한번 더 해볼게요. 여자가 물건을 쌓고 있습니다. 용기 안에 영어로 한다면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반복 한번 해볼게요. 여자가 물건을 쌓고 있습니다. 용기 안에 영어로 한다면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화이팅! 열심히 해봐야 돼요. 우리 학생은 어떤 학생은 막 립싱크하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이거 자꾸 소리내서 읽으라는 게 자기가 얘랑 비슷하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 발음이 좋아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좋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얘랑 비슷하게 할 수 있으면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베스트입니다. 그럼 문제 맞출 수 있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저랑 해. 그래서 소리 내서 해보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집에 가서 학생들 자꾸 하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하시면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아이가 공부하네 이러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A woman is stacking items in a container. D. Some merchandise is hanging on metal racks. 이게 some merchandise hanging on metal rack이라고 돼 있으면 몇몇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금속으로 된 거리에 이게 옷걸이에 옷들 걸려 있는 거 묘사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사진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 이게 파트 1에서는 우리 학생들 뭐 상상하거나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사진에 있는 것만 그래서 나오는 것만 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항상 기출 동사 명사가 중요한 아까 기본 단어 외우기 할 때 이쪽에 보면 AC 단어라고 되어 있는 게 AC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열심히 같이 외워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 학생들 한번 한 문제 해볼게요. A. The woman's using a remote control. B. The woman's looking in a mirror. C. The woman's holding a pillow. D. The woman's sleeping on a couch.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파트 1은 막 비풀기 느낌으로, 그죠? 내 고막이 어디 있나 이런 느낌으로 한 번씩 들어주시면 괜찮아요. A. The woman's using a remote control. The woman's using a remote control. 뭐라고요? The woman's using a remote control인데, 이러면 좋은 정답이 되죠? 여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트가 원거리고, 컨트롤이 조절기니까, 원거리 조절기를 이용하고, 우리는 리모컨이라고 하죠? 리모컨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리모트 컨트롤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정답이고. B는 왜 오답이 돼? 이게 시험장 갔으면 A 듣고 안 들어도 되는데,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나머지 왜 오답일까? 이런 것도 들어보는. The woman's using a remote control. B. The woman's looking in a mirror. 뭐뭐 됐어요? The woman's looking in a mirror인데, 여자가 미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되고. C. The woman's holding a pillow. The woman's holding a pillow. 뭐뭐 됐어요? The woman's
using a pillow, holding a pillow인데 이게 벽에는 아니죠.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아니고. D. The woman sleeping on a couch. 뭐뭐 되었어요? The woman's sleeping on a couch인데 이 couch라고 할 수 couch라고 하기도 좀 couch라고 해도 예, 자고 있는 건 안 되네. 이렇게 자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는. 학생들, 파트 1은 그래서 아까 그 어떻게 풀어야 되고 공부하는 것 좀 알겠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외워주는 게 항상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음원이랑 올려드리긴 할 건데, 이따 단톡방 만들면, 그러면 우리 학생들 많이 듣고 외워주세요. 한 번만 듣지 말고, 5분짜리 음원을 가지고, 1시간씩 공부할 수 있으면 외우고 듣고 따라하고 이걸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외운다라는 개념이 너무 힘들면 10번씩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20번 해도 괜찮아요. 30번 해도 괜찮습니다. 많이 듣고 따라할수록 더 좋아요. 더 잘 들릴 겁니다. 비슷한 발음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자꾸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듣고 따라하고 문제 푸는 거는 뭐 지금처럼 푸시면 되는데 그걸 많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RC도 제가 항상 복습하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 RC 복습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복습하는 거는 뭐 스터디 할 때도 좀 시킬 때도 있는데 이렇게 이면지 같은 게 있으면 오늘 RC 뭐 배웠어요? 명사 배웠죠? 그럼 명사라고 써놓고 이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오늘 배운 걸 알고 있느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명사는 어떻게 생긴 애가 명사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형태부터 봐야 되죠. 그죠? 명사는 어떻게 생긴 애가? 그죠? T-I-O-N, M-E-N-T, A-N-C, E-N-C, T-Y, 그죠? 이런 것들이 명사죠. 아직 모르죠, 그죠? 그럼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형태가 있으면 뭐를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자리를 알아두라고 얘기했죠. 명사 자리는 어디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라고만 안 하면 괜찮다고 그랬죠. 어디 자리에? 동사 앞에, 동사 뒤에, 전치사 뒤에, 형용사 뒤에, 관사 뒤에 이런 게 있었죠. 학생들, 제가 아까 숙제를 내드렸을 때 오늘 학생들 이거 숙제요라고 얘기하면 집에 가자마자 이것부터 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명사 문제잖아요. 근데 학생들 지금 이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풀어서 뭐 하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적용시키는 문제입니다.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학생들 문제가 있으면 숙제를 끝내야지. 안 해도 괜찮으니까 얘를 잘 외워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명사가 있으면 또 이제 형태랑 자리를 배웠으면 무슨 명사, 무슨 명사? 가산이랑 불가산 명사를 외우라고 얘기했죠. 가산 명사는 셀 수 있는 거잖아요. 불가산 명사는 셀 수 없고 왜 나눴어요? 왜 나눴어요? 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불가산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우고 있나요? 불가산 명사 뭐뭐 있었어요? 앞에 보고 책 보지 말고 책 덮어요. 복습하는 겁니다. 책 읽지 말라고 지금 내가 뭘 못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불가산 명사 뭐가 있었어요? 그죠? furniture, baggage, luggage, 허가, permission 셀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또 단수명사 앞에 one, each, every, another 단수명사, 복수명사 앞에 불가산 명사 앞에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할 때 이런 걸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걸 안 하고 문제 푸니까 학생들 이게 이런 걸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했죠. 그렇지만 원래 실력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했지만 많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약간 기억하는 것만 적용시키고 원래 실력대로 푸는 거예요. 내가 원래 실력이 300이었으니까
300점에서 310점, 20점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먼저 외우고 풀면 보통 여기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한 750점까지도 나오니까 750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 지금 학생들이 갖고 있는 점수대 실력으로 계속 푸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항상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러시면 점점 조금씩 계속 느실 거.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열심히 복습하시고 숙제는 조금 이따 단톡방 나오면은 제가 숙제랑 음원이랑 이런 거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터디 하실 학생들은 3번 강의실로 가시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저희 조교 따라서 바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